융합! 아이고. 울트라맨 지드 국내 방영 기념. 안녕하세요. 천재아시안 aka RAMA입니다. 오늘은 울트라맨 지드가 한국판이 방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울트라맨 지드에 나오는 모든 괴수들을 리뷰하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괴수 총진표. 하지만 제가 이걸 울트라맨 지드 한국 방영에 딱 맞춰서 약간 평소와 다르게 스페셜로 만들어서 유튜브 추천 영상에 올라가서 대박나서 구독자 1000 돌파하고 그리고 울트라맨 지드 재능TV에서 연락 와서 같이 일하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그림을 꿈꾸었지만 갑자기 중국 공연이 잡혀서 이렇게 뒤늦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기획했던 걸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오늘 특별히 얼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싸력을 확장시켜서 저의 천재아시안 채널이 매니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채널로 만들기 위해 울트라맨 지드. 얘네들이 울트라맨 지드죠. 지금은 이제 울트라맨 지드에 대한 것은 너무 컨텐츠가 많으니까 전에 천재아시안 채널에 올라온 그 영상을 체크하시고요. 오늘은 괴수, 등장하는 모든 괴수를 알아보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이다. 여러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악의 원흉이 바로 베리알입니다. 베리알의 아들이 울트라맨 지드죠. 하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그런 대립관계,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가족과 인류의 평화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 고찰하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리즈라고 할 수 있죠. 베리알 융합수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울트라맨 괴수들을 자꾸 돌려먹어요. 지금 융합시대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 고모라, 고대 괴수 고모라, 오사카 성을 때려부신 바로 그 고모라입니다. 해골 괴수 레드킹. 왜 레드킹인데 색깔이 이런 색깔이냐,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 옥수수킹, 고모라씨, 레드킹씨 빌려주세요. 이렇게 변신은 안 하지만 바로 이렇게 됩니다. 스컬 고모라. 얼굴이나 이런 부분은 레드킹과 비슷한 느낌이 있죠. 이런 뿔이라든지 이런 디테일은 고모라랑 비슷하죠. 이 배라든지. 베리알 융합수. 그래서 지드의 중요한 적들이 되는 것이죠. 삼면괴인 다다. 얘 이름은 다다입니다다. 얼굴이 3개예요. 이 소프비에서는 얼굴이 하나인데 돌아갈 수가 있죠. 이게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다른 2가지 얼굴도 발매되겠죠. 반다이는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이 다다 소프비는 굉장히 좋은 점이 뒤에까지 색칠돼 있어요. 뒤를 색칠 안 하잖아요. 싸게 만들어서. 근데 얘는 뒤에까지 색칠이 돼 있고 디테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소프비를 처음에 보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아, 반다이가 가끔씩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구나. 저는 반다이에게 참 많은 돈을 썼어요. 다클롭스입니다. 대량으로 생산된 짝퉁 제로라고 할 수 있죠. 이 다클롭스 제로, 일종의 기계병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건 울트라맨 제로 비욘드죠. 사실 굉장히 멋진 녀석이에요. 번쩍번쩍 실버, 은빛으로 빛나는 녀석인데 이 소프비, 재질의 한계상 약간 이런 애매한 컬러가 되었어요. 마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비둘기 같죠. 새로운 형태의 제로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울트라맨 지드는 말장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시대 때모 돈이 못 나라네. 지도 시대 때모 돈이 못 나라네. 비트 시작되면 3분간 모든 힘을 다하네. 지도 시대 때모 돈이 못 나라네. 가만히 있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지드죠. 일본말로 지도죠. 과연 어떻게 번역될 것인가. 지드가 가만히 있어봤자 바뀌는 건 없어. 울트라맨 가바입니다. 그리고 울트라맨 지드가 변신할 때 이렇게 말하죠. You go, I go, here we go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you go가 융합이죠. 일본어 말장난이요. 일본어 융합이 읽으면 you go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더빙판을 봤습니다. 융합, I go, here we go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울트라맨 가바에 나오는 울트라맨 지드에 나오는 괴수들을 계속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레킹이 나옵니다. 에레킹. 온몸에서 전기가 찌릿찌릿. 이 괴수는 피카츄의 모티브가 된 거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독특한 디자인으로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는 괴수입니다. 흉포 괴수 아스트론이 나옵니다. 돌아온 울트라맨에 나왔던 괴수예요. 즉 울트라맨 잭에서 나왔던 괴수인데요. 이 아스트론 역시 처절하게 발립니다. 이쯤에서 울트라맨 지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베리알 융합수가 나오죠. 캡슐을 사용해서 융합을 시킵니다. 여기 있는 에레킹, 울트라맨 에이스에 나온 에이스 킬러, 둘을 융합합니다. 베리알 융합수를 이렇게 융합을 시켜버립니다. 캡슐로. 썬더 킬러.
에렉킹이 에이스 킬러의 갑옷을 입은 듯한 그런 아주 독특한 형태가 돼버립니다. 이 녀석의 디자인도 아주 유니크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몸은 왜 이런 색깔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좀비 같죠? 울트라맨 오브에 나왔던 갤럭트론이 다시 나옵니다. 이 소프비는 굉장히 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형도 가능하고요. 긴 머리도 있어요. 찰랑찰랑거리는 모발로 많은 울트라맨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죠. 이 갤럭트론이 왜 나타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울트라맨 지드 극장판에서 설명이 됩니다. 전 우주, 여러 가지 우주, 평행 우주에 나타나서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겠다 하면서 온갖 정의로운 파괴를 일삼는 갤럭트론입니다. 폭군 괴수 타일런트! 폭군 괴수 타일런트는 이런저런 괴수의 디테일을 합체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울트라맨 타로에 나와서 아주 크게 활약한 괴수죠. 울트라 형제들을 아주 발라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베리알 융합수, 괴수의 융합 형태를 미리 예견한 그런 괴수이기 때문에 울트라맨 지드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떼쟁이 괴수 잔드리아스. 어린 괴수인데요. 굉장히 막 땡깡을 부려요, 자꾸. 귀여워요. 어린 괴수가 막 찡찡거리는 괴수인데요. 울트라맨 AT에 나왔던 괴수예요. 울트라맨 AT 괴수들이 사실 다시 나오는 일이 별로 없어요. 레어한 괴수들이죠. 울트라맨 지드에 굳이 나온 이유는 이걸 모해화시킨 괴수 걸즈인가? 괴수 모해화 프로젝트. 그래서 이 떼쟁이 괴수가 모해화가 됐어요. 그 팬들이 이 괴수 수트를 다시 울트라맨에 나오게 하고 싶다 그래서 모금을 했어요. 정말로 이 괴수 수트가 제작됐고 울트라맨 지드에 나오게 됐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소프비로도 발매돼서 울트라맨 AT의 팬들은 이 잔드리아스의 소프비를 소장할 수도 있게 되었답니다. 이 떼쟁이 괴수를 본받아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부모님한테 괴수를 사주세요 하면서 찡찡거리면서 난리를 피우세요. 누가 시켰냐고 그러면 천재아시안이 시켰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부모님도 저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 다시 베리얼 융합수가 나옵니다. 킹조, 로봇이죠. 3단 분리 로봇인데요. 요 킹조랑 제톤 K가 캡슐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확 합니다. 베다니움 제톤. 킹조의 디테일과 제톤의 디테일이 섞여 있죠. 그리고 이 베리알 융합수들은 항상 이 가슴에 요 베리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보라색, 불길한 보라색의 컬러 타이머가 달려 있습니다. 왜 페다니움 제톤이라면은 킹조를 만든 외계인들이 페다니움 성인이어서 페다니움 제톤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프비가 잘 빠졌어요. 다른 소프비에 비해 크죠. 요 색칠도 굉장히 러프하게 돼 있고, 물론 뒤에는 뭐 대충 색칠했지만 전 반다이가 괴수 소프비 크기와 가격을 정하는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어떤 건 크게 만들고, 어떤 건 작게 만들고,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싸고. 시공 파괴신 제간. 섀도우 성인이 숨겨둔 비밀 무기입니다. 이 꼬리 보면은 마치 물속에 있는 생물 같죠? 시공 파괴, 아주 이름은 아주 간지작살인데,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여기 섀도우 성인이 이 안에 들어가서 조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시공 파괴신 제간. 베리알은 사실은 울트라맨의 침체기, 울트라맨 제로를 만들면서 제로의 라이벌로 설정된 녀석인데, 사실 베리알을 처음 본 순간 미국 만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마벨 히어로즈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구나, 베놈이랑 비슷하죠. 몸도 구보정하고 이 문화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느낌. 최근에 앤트맨을 보는데 앤트맨이 막 커지잖아요. 거기서 저는 또 울트라맨이 생각나더라고요. 베리알 융합수 키메라 베로스. 키메라 베로스는 어떻게 완성되냐면요, 이 베리알이랑 각종 끝판왕들이 합쳐져요. 파이브 킹. 파이브 킹은 여기 없어요. 제가 못 샀거든요. 울트라맨 가이아의 끝판왕 조그 제2 형태. 조그 제1 형태는 아주 간지인데, 조그 제2 형태는 사실은 생긴 것도 애매하고 허무하게 죽고 애매한 녀석이라 할 수 있죠. 합쳐진 것은 바로 키메라 베로스. 베리알 융합수 키메라 베로스인데요, 뒤에 날개도 달려있고 굉장히 흉측해요. 이런 반인반수의 느낌은 약간 기분 나쁜 느낌을 들게 하잖아요. 지금까지의 베리알 융합수는 이 가슴에만 베리알의 컬러 타이머가 남아있고, 다른 부분에선 베리알의 느낌이 안 나는데 얼굴 자체가 그냥 베리알이에요. 이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네, 아시겠죠? 네, 파이브킹의 특징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조그의 특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키메라 베로스의 현실입니다. 울트라맨 X 극장판에 나왔던 연마수 자이고그. 손에 불방망이가 있죠. 울트라맨을 만드는 쭈브라야 프로덕션에서는 창고에 괴수의 수트를 다 보관해놔요. 그러다가
이 스토리에는 얘를 한번 넣어보자 해서 넣는 거죠. 쯔브라우 프로덕션이 예산이 많을 때는 51화 동안 괴수가 맨날 달랐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나왔던 애가 또 나오고 2회 연속 싸우고 아까 나왔던 뭐 스컬 고모라 또 나오고 이런 식이죠. 극장판에 한 번 나오고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요. 이렇게 또 나와서 집에 있던 장난감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마음을 더 쓰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만큼 이렇게 돈이 썩어나진 않나 봐요. 괴수가 51마리 나오면 저 같은 사람은 큰일 나죠. 울트라맨도 반띵 났죠. 25화 정도로 끝나죠. 매번 다른 괴수 나오면 큰일 납니다. 저 파산합니다. 왜냐면 저는 매주 사야 되거든요. 다다가 나옵니다. 다다. 제국기병 레기오노이드에 탑승합니다. 레기오노이드가 이 다다 무늬로 커스텀되어 있는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다다 커스텀 형태인데 이걸 발매 안 했어요. 근데 줄무늬가 굉장히 예뻐요. 그다음에 메카 고모라. 고모라인데 이렇게 메카로 만들어진 게 메카 고모라예요. 고지라와 메카 고지라의 관계랑 비슷하죠. 고모라 이름 자체가 일단 고질라 따라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고모라 특집, 천지아시안 채널에 고모라 특집을 확인하세요. 구독해주세요. 유괴괴인, 개무르인. 얘는 유괴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울트라 Q에 나왔던 녀석인데 사람들을 자꾸 잡아가요. 어디론가 데려가고. 눈깔이 이렇게 여러 개 달린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유괴괴인, 개무르인. 기에론 성수가 나옵니다. 예. 울트라 세븐에서 사실 아무 죄도 없이 기에론 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냥 지구인들이 이 기에론 성을 폭파시켜요. 그러니까 지구에 와서 날뛰는 그런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 울트라맨 지드에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괴수 1로 나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은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울트라맨 시대에서는 그냥 역사를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정하죠. 평행우주다. 마블 히어로즈도 그렇잖아요. 다 그런 식이죠. 심해 괴수, 구비라. 예, 마치 범고래같이 생긴 그런 무늬가 있죠. 코에는 드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 보면 눈빛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입술과 눈을 보면은 굉장히 섹시해요. 심해 괴수 구비라. 얘도 자주 나와요, 요즘. 이 갤럭트론과 킹조도 섞습니다. 킹조는 2번이나 쓰이네요. 얘네를 섞습니다. 융합! 베리알 융합수 킹 갤럭트론이 완성됩니다. 이쪽 반은 킹조, 이쪽 반은 갤럭트론. 그래서 킹 갤럭트론입니다. 이것도 다른 소프비보다 약간 크게 나왔어요. 베리알이 최종 형태, 가장 강력한 형태, 울트라맨 베리알 아트로시어스로 변신합니다. 마치 뼈다귀 같은 그런 디테일, 최강의 베리알로 나옵니다. 예, 울트라맨 킹의 힘을 빌린 강력한 울트라맨 지드랑 같이 싸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웁니다. 이런 페류나 같은 자식.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나빠요. 아버지가 나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싸우면서 마지막에 막 싸웁니다. 그런 다음에 베리알의 슬픈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의 모습. 아버지를 껴안으면서 마지막 힐링을 하면서 끝나요. 아버지는 죽죠. 그래서 울트라맨 베리알의 모든 서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지렸습니다. 이 부분은 스포입니다. 스포지만 그냥 합니다. 그게 바로 천재아시안 채널입니다. 왜 나쁜 캐릭터는 눈을 이렇게 옆으로 쭉 찢느냐. 저도 약간 눈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옆으로 찢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놈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이 눈이 찢어져 있다는 게 나쁜 악당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상도 변할 수가 있어요. 나쁜 마음을 가지면은 아주 인상이 더럽게 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은 저처럼 이런 해맑은 인상이 됩니다. 울트라맨 지드는 주인공인 지드보다 울트라맨 제로와 울트라맨 베리알의 연대기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울트라맨 제로와 베리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뀌는 게 없어! 지드 극장판은 갤럭트론 이야기의 끝이에요. 갤럭트론이 왜 지구에 보내졌느냐. 갤럭트론 마크 2. 이건 또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요? 1은 또 이렇게 크게 만들고. 저는 이 반다이의 의중을 알 수가 없어요. 2는 좀 간략화됐어요. 꼬리가 없죠. 꼬리도 없고, 그리고 도끼 같은 걸 들고 있죠. 얘네를 보낸 것은 바로 인공두뇌였어요. 이 녀석이 바로 인공두뇌 갈바리스. 그래서 울트라맨 지드 극장판은 왜 인공두뇌 갈바리스가 갤럭트론을 보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울트라맨 지드 극장판 소프비에 대한 것도 천재아시안 채널에 모두 수록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공두뇌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선 여러분의 두뇌를 단련시켜야 돼요. 자, 울트라맨 지드 올괴수 총진격.
모든 괴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울트라맨 지드가 이번에 잘 되면 좋겠어요. 마트랑 이런 데에서 장난감을 팔고 있잖아요. 변신 도구 위주로 팔고 사실 괴수를 안 팔아요. 괴수에 대한 사랑을 좀 주세요. 괴수를 보고 꿈을 꿔야 됩니다. 괴수 봄은 온다. 천지아시안 채널을 구독해라. 구독해주세요. 지금 하지 않으면 더러운 일만 생길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미래에서 만나요. 미래에서 만나요.